시황센터에서 시장 흐름 쭉 들으면서 좀 이거저거 체크를 해봤는데 오늘 거래 대금이 좀 그렇네요. 유가증권 시장이 11조 1천억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물론 시간의 거래 합산을 해서 계산을 해보면 좀 다를 것 같긴 한데 현재 11조 1천억으로 만약에 정리가 되면은 올해 들어서 거래 대금 유가증권 시장 가장 낮은 수치거든요. 거래 대금은 시장에서는 신뢰를 의미하죠. 오늘 장 이렇게 양쪽 지수가 오르긴 올랐는데 거래는 예전만큼 활발하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그렇다면은 오늘 장 놓친 부분 없는지 그리고 내일 장을 내다보는 절대 전략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카카오페이 증권의 윤정식 부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장 한마디 어떻게 정하셨어요? 네, 기술적 반등이라고 좀 정했습니다. 네. 지난주 대비해서 지난주 하락이 3일간 87포인트 빠졌거든요. 퍼센트로도 2%가 넘게 하락을 했고요. 3% 가깝게. 근데 반등이 사실은 상당히 좀 제한적입니다. 그리고 주요 종목들에 대한 상승폭도 당연히 상당히 좀 제한적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국내 시장이 오늘 같은 경우는 좋아서 올랐다기보다는 지난주에 좀 많이 빠졌기 때문에 오르는 기술적인 반등이다 라고 좀 정해봤습니다. 그래서 추세적인 상승이 아니라 기술적인 반등이다, 일시적이다 이렇게 좀 봐주신 건데요. 오늘 장에서 중요한 포인트들은 어떤 거라고 보세요? 네, 사실은 조금 전에 말씀 주셨던 것들에 대한 연장선인데요. 우선은 매수 금액 자체가 외국인 기관이 매수를 들어왔습니다. 그러면서 시장도 상승을 했는데요. 이제 들어온 건 좋은데 이 두 가지가 걸립니다. 이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 금액이 크지가 않고요. 그리고 좀 전에 말씀 주셨던 대로 거래 대금이 너무너무 작습니다. 11조 원인데요. 이 1월 달 같은 경우는 사실 40조 원이 넘은 날들도 있었고요. 1월 달에 대부분의 날들은 20조 원 넘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 본다라면은 이 한 달 정도 보면은 이 10조 원대가 대부분이었고요. 평균적으로 한 15조 원, 16조 원대에서 움직이고 있다가 오늘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많이 줄었습니다. 10조 원대 초반 11조 원까지 떨어지는 그런 모습들 나왔는데요. 거래 대금이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다. 시장에서 주식도 마찬가지고요.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거래 대금이 줄었다 그러면 이 시장이 좀 소외되는 부분들, 그러면 시장에 힘이 좀 없는 부분이거든요. 굉장히 힘이 많이 떨어졌다, 신뢰가 많이 떨어졌다 이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시장이 사실은 그렇게 좋은 모습은 아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주도하고 있는 섹터도 지금 사라졌습니다. 코로나가 이렇게 좀 심화됐다. 그럼 언택트 종목들이 굉장히 좀 많이 상승을 하고 코로나가 좀 줄어든다. 그럼 경기가 살아난다. 그럼 코로나 피해였던 컨택트 종목들이 다시 올라가고 경기 민감주들이 올라가고 이런 모습들이 나와야 되는데 그런 모습들은 지금 나오지는 못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쪽으로도 주도하고 있는 섹터가 없는 좀 힘이 많이 빠진 그런 시장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올랐다고 그럼 마냥 안심할 때는 아니겠네요. 이번 주 이제 막 시작했습니다. 월요일이고요. 그럼 남은 이번 한 주 동안의 주요 증시 일정들 어떤 게 있을까요? 네, 항상 증시 일정 말씀드릴 때 국내보다는 해외 중에서도 이 미국 쪽 증시 이벤트들을 많이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뭐 이번 같은 경우도 미국 먼저 좀 말씀을 드리면요. 미국 쪽에 있어서는 이 7월 13일 2분기 어닝 시즌이 시작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미국에서 나오는 그런 이 종목들, 미국에서 실적이 좋은 섹터들과 국내 섹터들을 좀 연관시켜 볼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7월 15일에 미국에서 베이지북 발표를 하고요. 14일과 15일에는 파월 의장의 발언이 있습니다. 파월 의장의 발언이 얼마나 경기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부정적으로 보는지, 베이지북에 대한 그 지표들도 얼마나 좋게 나오는지 이런 부분들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7월 15일에는 한국금융통화위원회가 개최가 됩니다. 이 소수 의견 얼마나 나올지 이런 부분들 주목을 해서 보셔야 되는데요. 이 소수 의견 쪽에 있어서도 이 매파적인 의견이 한 명이 나오냐, 두 명이 나오냐 이런 부분들 사실 한 명 나올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긴 하는데 그래도 소수 의견들 어떻게 되는지 국내의 금리도 같이 신경 써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일 밤에는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 나오던데요. 요즘 들어서는 또 물가를 바라보는 시각이 완전히 달라져 있잖아요. 불과 얼마 전만 하더라도 인플레에 대한 우려감이었다면은 이제는 또 뭔가 디플레와 관련된 단어도 심심치 않게 좀 들려오고 있습니다. 소비자 물가 지수를 살펴보는 이 관전 포인트가 좀 바뀌어야 되나요? 네, 사실은 이 지표에 대한 중요도가 한 2주 정도 전과 지금과 중요도가 확 좀 떨어진 것 같습니다. 시장에서 바라보는 이 물가 지수가 제가 그런 얘기 2주 연속 좀 드렸던 것 같은데 지표가 너무 좋게 나와도 너무 안 좋게 나와도 다 좀 안 좋다라고 얘기를 말씀을 드렸었어요. 너무 좋게 나오면 이제 인플레
다시 이 테이퍼링 우려감이 심하게 부각이 된다. 그러면서 증시가 한번 출렁을 했었고요. 근데 또 너무 안 좋게 나오면 경기가 이렇게 또 너무 안 좋구나. 이렇기 때문에 그럼 실적이 좀 떨어지겠네. 그러면서 이 지표가 증시가 좀 안 좋아지는 그런 모습들이었는데 최근 들어서는 변동성도 사실 시장 예상치에서 많이 줄어든 그런 부분들도 있었겠지만 이렇게 미리 어떻게 보면 예방주사를 몇 번 맞았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 물가지수를 바라보는 시각은 조금 달라졌지만 이 물가지수가 이런 지표들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은 좀 현저하게 좀 떨어진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여집니다. 이 부분 역시도 우리가 어느 정도 겪어봤기 때문에 민감도는 떨어져 있다라고 보시는 거네요. 그러면 이번 주 시장을 좌우할 만한 포인트들 어떤 거라고 보세요? 네, 제가 지난주에 이 코로나 확진자 수 말씀을 드리면서 지난주에 한 800명대였죠. 그때 1000명이 넘지 않으면 괜찮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사실 1000명이 넘었죠. 그러면서 시장이 출렁이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코로나 확진자 수에 대한 추이를 좀 더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1000명, 1200명, 1300명 요 정도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여기서 이 큰 폭으로 1500명이 넘어가는 그런 정도만 확진자 수가 늘어나지만 않는다라면 코로나 확진자에 대한 이 시장의 우려감은 크지는 않을 것 같고요. 이 확진자 수가 1000명대에서 지금 정도로 움직이는 건 괜찮아 보이는데 여기서 다시 한번 1500명 이상으로 좀 더 크게 확진자 수가 늘어난다. 그러면 시장은 다시 한번 또 아래쪽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확진자 수는 계속적으로 좀 추이를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외국인의 매수 매도는 뭐 항상 중요합니다. 시장이 얼마나 크게 움직이느냐, 위로 가느냐, 아래로 가느냐, 방향성을 외국인이 결정하는 경우가 특히 코스피에서는 항상 많기 때문에 외국인의 매수 매도 이 추이를 좀 더 중점적으로 좀 지켜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외국인과 기관이 매수가 나오더라도 주도하고 있는 섹터가 또 나오느냐도 중요합니다. 지금은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섹터 자체가 없습니다. 이 지난주에 수목금 시장이 빠지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중소형주가 좀 더 좋았고 코스피보다 코스닥이 좋았고 이런 부분들까지는 말씀드릴 수 있지만 코스닥이 어떤 섹터가 뭐 이런 부분들이 특정 어떤 섹터가 주도하고 있다 이런 말 나오기보다는 개별 종목 중소형주가 좋습니다 이런 정도로 정리가 됐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주도하고 있는 섹터가 나오는지 여부도 시장이 강해지는 데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주도주의 등장 여부도 함께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까지 얘기를 쭉 들어봤는데 어떤 종목 위주로 대응을 해야 되나 그런 결론을 내리기가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절대 전략 세워주시죠. 네, 우선은 외국인의 적극적인 귀환 시까지는 당분간은 좀 보수적으로 대응하실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이 외국인의 수급이 아직까지는 많이 개선됐다라고 말씀드리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고요. 이 전체적으로 미국 시장도 그렇고 국내 시장도 그렇고 변동성이 좀 커져 있는 그런 시장이기 때문에 당분간은 보수적으로 대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현금 비중이 포트에서는 어느 정도 되는 게 좋다고 보세요? 네, 뭐 실적 좋은 종목들을 그렇다고 이 무차별적인 매도를 하시기보다는 실적 좋은 종목들은 좀 길게 보실 수 있는 상황이라면 들고 가시는 게 좋은데요. 신규로 지금 어느 정도 조절을 하실 수 있는 상황이거나 신규로 진입하신다라고 보시면 현금 비중 50% 정도는 만들어 놓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안정적으로 좀 포트 꾸려가자 이렇게 조언해 주시네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카카오페이 증권의 윤정식 부장이었습니다. 오늘 오르긴 올랐는데 마냥 좋게 볼 수는 없다. 왜냐하면 그 이면에 감춰져 있었던 부분들, 뭐 외국인과 기관이 아직까지는 좀 적극적이지 않고 주도주가 없다는 점, 그리고 거래 대금이 좀 줄어들어 있어서 이 부분은 좀 점검하고 가자라는 시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외국인이 언제쯤 좀 적극적으로 들어올까요? 이 부분이 약간은 좀 아쉬움이 남는 요즘입니다. 오늘 장은 이렇게 상승으로 거래를 마쳤는데 내 종목은 왜 이럴까 궁금하신 분들 이어지는 시간 활용해 보세요. 진짜 쉬운 진단이 변함없이 여러분들을 찾아뵐 예정입니다. 실시간으로 종목 상담 가능하니까요. 이 시간에서 또 고민 해결해 보시고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 말씀드렸고요.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날이 많이 무덥습니다. 남은 시간 좀 시원하게 보내시고 내일 아침 좀 더 밝은 얼굴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